오늘은 이제 인물로 배우는 한국사 지금 시작했고요. 2단계 치료가 이야기예요. 스토리인데 인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는데요. 어쨌든 역사의 시작은 이야기로 시작하셔야 되는 거라 제가 예전에 전래동화가 역사의 시작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은 전래동화, 그 다음에 인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건이나 시대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지? 왜 그 일을 했지를 시작으로 해서 저학년 때는 인물의 한국사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역사의 퍼즐을 맞춰가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흐름 역사를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왜 자꾸 이름이 바뀌어요? 왕들이 바뀌어요? 막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인물 역사나 인물 이런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지? 라는 걸 알고 나서 나중에 고학년을 올라가면서 흐름 역사에 들어가면 그런 퍼즐이나 그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 과정에 보시면 통합교과에서 생활과 인물에 대해서 나와요. 심사인당 그런 식으로 인물에 대해서 배우게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 2학년 과정에서 인물과 문화사를 통해서 역사를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흐름에서 교과 과정에 녹아있는 역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3, 4학년 때 조금 더 그걸 지형과 연결돼서 왜 이 지역에선 이런 집을 살지? 왜 이 지역에서는 이런 특산물이 나오지? 하는 걸 사회로 지리적인 역할과 과학과 연결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제 5, 6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이 본격적인 역사와 시제 순서와 사건과 원인, 결과, 외교 관계까지 해서 유물 유적을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저학년 때는 전래동화와 인물로, 그다음에 2, 3학년 때는 인물과 함께 문화사로, 그다음에 유물과 문화사로, 나중에 5, 6학년 때는 초등학교 1, 2학년과 3, 4학년 때 배웠던 그 단편적인 주제 학습들을 하나로 엮어주신다고 하면서 그 시대적 배경과 흐름에 끼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의 흐름을 큰 틀을 잡아놓고 이제 본격적인 역사는 외부 관계가 있어야 되죠. 왜 이게 우리나라가 이 일이 드러났지? 왜 제국주의가 일어났지? 그건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중학교 때 세계사와 함께 한국사를 3학년 때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역사 역시 1권은 보통 세계사가 되고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한국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 안에서 역사를 심도 있게 그동안 배웠던 역사를 마무리 정리하는 게 보통 중학교 2학년 역사 2가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탕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 배경 지식이 저희는 중학교 때까지 배운 역사가 평생 가는 배경 이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3까지 이렇게 역사를 흐름으로 잡아놓은 친구들은 수능에서 역사가 너무 쉬워질 거예요. 우리 원장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7단계가 이 교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방학 특강으로 설계할지, 그 다음에 1차 수업 진행 어떻게 할지, 이걸 어떤 멘트로 어떻게 학부모님과 연결할지 4개로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 교재 핵심 포인트부터 잡아볼게요. 그동안의 역사는요, 인물의 이름과 연도를 외우기에 바빴어요. 누가 몇 년도에 그랬고 그 사건의 순서대로 암기하는 데 바빴고요. 정답을 맞추기 위한 역사를 하기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끝! 잊어버리는 역사였다면 이제 인물로 보는 문해력 수업에서는요. 글을 중심으로 내용을 찾고요. 인물의 행동과 마음을 파악하면서 근거 찾아 문제를 풀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 역사, 인물에 대해서 표현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인물을 외우는 수업이 아니라 인물 이야기를 읽는 수업으로 변환했으면 좋겠다는 핵심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중심 내용. 자, 우리가 문해력 교재잖아요. 역사 사회 교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과 학습을 적절히 넣어주시면 좋고요. 아이들에게는 문맥의 흐름으로 인물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역사적인 흐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다시 핵심 포인트, 포지션을 잡다면 글의 중심 내용을 찾고요. 낱말의 뜻을 이해하고 인물의 행동과 마음을 파악합니다. 그럼 중심 내용을 찾고 낱말의 뜻을 찾는 거, 중심 내용을 찾는다는 건 글의 전체적인 글에 대한 전달, 글쓴이가 나에게 전달하는 비문학 내용이기도 하고요. 낱말의 뜻을 이해한다는 건 이게 바로 문해력이죠. 유추임과 흐름으로 해서 나의 문해력, 배경 지식을 찾는 거고요. 기초문해가 됐고요. 인물의 행동과 마음을 파악한다는 문학적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인물의 행동과 마음을 파악해서 사건의 흐름과 인물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학적인 흐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 문제를 풀고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의 문해력과 함께 나의 이해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밥과 교재의 가장 장점이죠. 관용어와 맞춤법. 항상 들어가 있으니
이 교재에도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지식 교재가 아니라 문해력 훈련 교재로 지금부터 바꿔보실 겁니다. 자, 왜 방학 특강에 이 교재를 줬냐면요. 우선은 인물 중심이라 흥미 유발이 쉬워요.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쉬워요. 그리고 한 단원 분량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이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고요. 단계를 맞출 수 있고 심지어 그걸 읽고 뭐 위인전이나 그런 책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시대 주제북으로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흥미와 함께 부담스럽지 않게 역사를 노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재의 가장 장점인 독해와 어휘, 쓰기, 맞춤법을 모두 한꺼번에 잡을 수 있고요. 또 어머님들에게 결과가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국어 전공자가 아니어도 수업의 흐름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 같은 경우도 국어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흐름 잡기는 쉽습니다. 자, 우선 2002 저희는 교육계정, 저희는 교육하는 사람이고, 아이들은, 저희 목적지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니지만 대학이에요. 그러려면 교육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원장님이어야 되고요. 올해 있을 수능이 아니라 몇 년도에 있을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 5, 6년 후에 볼 수능의 그런 교육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요. 우선 최근이 바로 2002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국어에서 읽기, 쓰기, 어휘, 맞춤법, 파트를 교재에서 확신해 주셔야 되고요. 사회선 인물, 시대, 선택과 가치, 공동체 의식까지가 아이들이 역량이 환경되는 과정으로 교육과정에 사회과, 역사과, 국어과를 모두 동시에 연결하는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해서 사회과의 배경 지식으로, 국어의 기본 어휘력, 문해력 지식으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재로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교재의 흐름은요. 똑같아요. 저희 교재는요. 항상 첫째 마당에서 인물로 배우는 독해 한 걸음 진행할 거고요. 둘째 마당에서 관용어 따라쓰기 한 걸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통과 문제와 표현 활동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요. 전체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 마당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항상 저희의 흐름은 문해력의 흐름은요. 문해력의 교습, 지도, 코칭 흐름은 읽기와 이해와 어휘, 쓰기, 표현 이 5단계의 포커스의 큰 틀을, 뼈대를 잡고 그 과목과 교재의 주제에 맞게 아이들을 학습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읽는 거 아니고요. 아이들이 직접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건 아이가 이해하고 자신의 문장으로 글을 이해했다는 증명이 바로 한 문장 표현이고요.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문제는 어휘는 꼭 찾아보고 어느 상황인지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주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휘를 통용해서 쓰기는 따라 쓰는 거. 어린 친구들은 필사도 좋지만 내가 모르는 어휘를 찾았다면 그 어휘의 정의에 맞춰서 짧은 한 문장 쓰기 너무 좋거든요. 그럼 자기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한 문장 쓰기가 바로 표현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휘 정리에 제가 지문에 대한 어휘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면 그래서 이 글을 트고 내가 배운 점, 느낀 점을 표현할 수 있게 항상 표현까지 가주시는 학습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과 연결하는 베스트 학습입니다. 그래서 나를 표현할 수 있고 주변을 통해서 나를 찾을 수 있고 내가 학습한 교재를 통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는 게 요즘의 교육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으십니다. 자, 첫째 마당에서는요, 인물의 구성이 총 8개의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우선 각각 내용들을 제가 요약 정리하려면 황희는 마음을 헤아리는 재상. 여기서 이 단어에서도 재상이라는 단어,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사 쓰기 안에서도 선생님 재상이 뭐예요? 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제목 안에서도 아이들이 어려운 어휘나 학습 어휘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연은 조선의 음악을 다듬는 인물이죠. 조선 시대에는 음악이 궁중음악과 제사음악으로, 재래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것들을 음악과 미술과 통합으로 배우기 때문에 군중재래악, 그 박연의 악기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의 이야기, 그리고 박연과 연결된 세종대왕, 그리고 백성을 위한 한글, 그 다음에 심사임당, 여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심사임당에서 5만 원짜리 집회권 얘기해 주시면 가장 좋죠. 관찰과 표현, 미술과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율, 책임과 용기, 허준, 생명을 살리는 지식, 홍대용, 생각과 탐구, 김덕만, 나눔과 공동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학습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암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선택, 다 여기 뭐 황희의 선택도 있었고요. 다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사람들의 반대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옳음을 뚝심을 가지고 선택의 결과로
나온 이야기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가치와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읽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차지 수업의 기본 흐름은요. 교사가 문제풀이 선생님이 아니라 읽어주는 방법을 잡는 코칭 교사가 되셔야 돼요. 지금부터 원장님들은 이제 선생님이 아니에요. 지문 분석해주는 분석자가 아니에요. 지문을 분석해주는 건 원장님 학습이고 원장님 공부기 때문에 선생님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읽는 방법을 잡아주는 코칭 선생님이시는 거예요. 이제 읽기 트레이너로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선 각 단계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독서 습관을 키워주고 형성해주는 코치 선생님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읽기 전에 배경 지식 활성화 시키고요. 예측하며 읽기를 준비시키는데 이 예측하지 읽기가 바로 제목이에요. 어떤 내용일 것 같아? 라는 것과 중심 인물 아이들이 예측할 수 있게 가장 예측하며 읽기. 그래서 그 제목을 통해서 배경 지식과 읽기를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읽을 때 정확한 발음과 문장 구조, 유창성 훈련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실 때 차시 수업을 하실 때 시작을 제일 먼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목적지는 제목이라고. 목적지를 놓치고 내가 갈 곳을 찾지 않고 그냥 여행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나의 목적을 잃어서 다른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 예측하면서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 내가 이야기에서 알고 싶은 게 뭘까? 궁금한 사항이 뭘까라면 호기심과 함께 목적지를 항상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 글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 전달받아야 될 상황을 아이들이 생각하고 자극할 수 있게 원장님들은 질문하면서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일수록 소리 내어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항상 표시하면서 읽고 모든 답의 근거는 본문에 있다는 거 아시죠? 문제를 풀면서 근거를 꼭 찾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오늘의 학습한 내용을 꼭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습관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자, 표시하면서 읽기 세 가지 약속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는 주인공 인물이 있어요. 인물이라는 건 이 인물에 대해서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야 가는 인물 이름에는 이제부터 모두 동그라미 치시는 게 저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지금 1차시 제가 마음을 해는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지문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황희, 농부, 황희, 여종, 황희, 조카, 황희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인물 이름에 동그라미 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인물에 읽어 내려가면서 인물의 행동은 밑줄을 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했는지, 사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인물의 행동의 밑줄,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동그라미 인물들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리고 태도가 나타나요. 그러면, 자, 황희가 묻자, 농부는 조심스럽게 황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 농부가 조심스럽게 속삭인 건 인물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인물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인물의 태도와 성품을 알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별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옆에 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자, 지문 여백에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과 뭔가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해놓으시고요. 옆에다가 간단하게 그러면 등장인물인데 저는 우선 핵심 등장인물만 써놓은 거예요. 황희 농부가 무엇을 묻고 들었어. 황희와 농부가 중심 인물이고요. 이 황희가 이야기한 것을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황희국은 서로 듣고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고요. 이 대답과 대화 속에서 일어난 것이 배려와 따뜻함이라는 걸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예시는 아이들이 읽었다면 누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했어? 라면서 이 행동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글을 읽으면서 문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정말 읽는 아이로 그래서 지문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읽는 아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하면서 읽으면 아이가 생각하면서 읽게 돼요. 훑어 읽기나 대충 읽기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는 아이로 만드는 시작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원장님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그 질문을 찾는 아이로 키우시라고. 그래서 아이에게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고 문장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목에서 중요한 낱말이 무엇이야? 제목은 간결하잖아요. 근데 제 목적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헤아렸다. 그 다음에 누구의 마음을 헤아렸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낱말이 되는 거고요. 주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주제어를 찾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상, 황희.
그러면 이 중요한 낱말을 체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해라. 그럼 여기서 꼬리와 꼬리를 문다는 거죠.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찾았다면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어떤 뜻이야?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거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헤아리다는 말에 문학적인 이야기가 국어적인 요소도 있지만 문해력인 것도 넣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리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기분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요즘 아이들이 배워야 할 배려이기도 하죠. 그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럼 여기서 황희는 어떤 인물인가?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까? 그럼 사건을 묻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 그래서 지문 안에서 황희가 어떤 상황이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제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읽은 아이는 대답을 할 거야. 밭에서 농부를 만났고 또 다투는 싸우는 두 요정을 만났어. 두 가지 핵심 사건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지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밑줄 긋고 읽었다면 너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황희가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장면. 이거는 다 바꿀 수 있지만 황희의 여기서의 전체적인 건 사람의 마음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 경청하고 그 경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복돼서. 그 두 사건이 대표적인 중심 사건에 대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낸 글 속의 근거를 찾으려면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면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었다. 내 말도 옳다. 내 옳구나. 사람을 헤어질 따뜻한 분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마음을 헤아린 황희의 핵심 정리 내용은요. 그럼 등장인물을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황희는 농부와 두 요정 조카라는 등장인물 4명이 나왔고요. 그럼 사건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묻고 듣고 감동하고 말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었죠? 묻고 말하며 감동하면서 배려와 공정함, 따뜻함, 존경,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아이들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황희에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지혜로운 재상이었구나. 핵심, 제목에 있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었고, 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지혜로운, 이거는 문장 내용을, 지문 내용을 하나로 요약해서 황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고요. 그 사람이 바로 재상이라는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이었어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 언어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 언어예요. 아이들한테는 이 언어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 저희 아이들은 다양하게 솔직히 표현하거든요. 재상이 아니라 아이들은 뭐 높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 제일 많이 써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언어와 이런 어려운 언어를 좀 적절하게 섞어서 네가 생각하는 높은 사람, 조선시대에 옛날에 높은 사람이 바로 재상이었어.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주면 되고요. 재상이라는 말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만약에 이해하기 힘들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이런 국무총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연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문제풀이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문제는 기억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근거를 찾아가며 푸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문을 읽었으면 지문 속에 그걸 암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런 습관은 고학년이 갈수록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짧은 지문 안에서 금방금방 순간 기억력으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이제 고학년이 가시면 지문이 길어지면서 문제도 어려워지고 문장의 이해도 그걸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1% 친구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지문이죠. 물론 아이들에게 짧고 쉬운 지문일 수도 있지만 이 짧은 지문이라도 기억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념과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가며 돌아가서 본문과 함께 보는 습관을 키워주셔야 되고요. 문제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찾는 습관. 이게 원칙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무리 쉬운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아무리 쉬운 교재라도 어렵고 힘든 교재로 원장님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원장님들만의 도구로 변신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문해력 교재는요. 기본 원칙이 기억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본문으로 돌아가 근거로 푸는 문제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교사는 답이 알려주시는 답지가 아니라 설명해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근거 찾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문해력 코칭입니다.
문해력 코칭 하시는 분이시고, 문해력 코칭 트레이너십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는 방법을 안내하시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의 근거 찾기 중심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힘이 독해력의 향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근거를 찾아서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읽고, 문제 묻는 말을 찾고, 본문에서 그 묻는 말에 대한 근거를 찾은 다음에 답을 고르고 왜 그럴까를 항상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문제에서도 항상 애들이 푼 거 분석해 오시면 구술 면접, 구술 테스트 보시라고 하시죠? 그럼 저희 교재에선 추론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통해서 구술,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랬어? 왜 이 답의 근거가 본문에서 이거라고 생각해? 라는 걸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창의적인 질문이 아니라 질문, 교재에 충실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포커스가 맞춰진 질문의 안에서 문제와 질문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마당으로 이렇게 해서 한 차시가 끝나고 나면요. 둘째 마당으로 넘어가셔서 관용어구 학습이 들어갈 거고요.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요. 저희 관용어구는요. 문장으로 되어 있고 글의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관용어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 자연스럽게 그 어휘를 그다음에 관용어를 어느 상황에서 쓸 수 있게 만들었는지 그것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상황을 아이들에게 너는 그럼 비행기 태우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을 너에게 네가 경험한 적이 있으면 그 경험을 한 문장씩 이야기해보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그럼 너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기록해 주신 쓰라고 하면 되는데 애들이 쓰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항상 관용어나 속담은 그 상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상황하고 연결 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본 적이 있는지 간접 경험을 했는지 원장님이 한 번이라도 던져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어봐 주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항상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고 어머님들도 내가 이 아이에게 한 번 질문했을 때 어머님들한테도 원장님이 우리 아이를 그래도 챙겨주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표현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오늘 집에 가면 엄마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어머님이 선생님 저희 누가 이런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걸 어디서 들었어 했더니 저희 수업 시간에서 문제집에서 봤다고 하네요 라고 그 말이 튀어나올 수 있게 항상 아이들에게 확인 학습 그 다음에 자신과 연결할 수 있는 학습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관용어나 속담은 진짜 바빠의 장점이고요. 요즘에 너무너무 필요한 기본 문해력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고요. 이거 제가 왜 자주 강조하냐면요. 국어계의 황소라는 기파랑 거기서 저학년 애들 학습으로 베이스 까는 게 예설랑이라는 학원 나온 거 아시죠? 거기서 이런 사자성어만 30만 원씩 주고 애들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걸 한대요. 그것도 한자 어휘로. 한자 써가면서. 그래서 그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도 되잖아요. 그거 근데 애들 머릿속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적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어휘력과 문해력과 문장력이 좋고요. 저희 바빠는 그 애들은 고등학교에 나오는 사자성어나 속담을 한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이들에게 이해도 안 되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의 관용어와 속담은 다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교과 과정 속에서 뽑아낸 지문과 관용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학교 학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해 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저희 관용어 사전 초창기 초등물품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만 저희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아이들하고 항상 테스트하면 놀아주시는 거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체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둘째 만약에 포커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문해력 7단계로 8주차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1회차는 1회차에 한 지문, 한 인물씩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래서 한 인물과 함께 관용어 1개 해서 저는 이렇게 수업 구성을 저는 지금 60분
에서 지금 좀 넘으면은 70분 잡고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지문 분석 40분, 그 다음에 관용 두 번째 마당을 한 20분 정도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만들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저는 비포 용지 잘 쓰거든요. 비포 용지 출력해 놓고 지문 분석하고 문제 푼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코칭 질문서를 줍니다. 자기가 활동할 수 있게.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애들이 단락을 읽고 이게 무엇이었는지 볼 수 있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 차시 결과물을 하나씩은 남길 수 있는 방학 특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남겨지고 기록할 수 있는 방학 특강. 그래서 매 차시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죠. 이런 워크지가 부담스러우시고 활동지가 부담스러우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지문에 포스트잇이라도 정리할 수 있게 이런 내용들을 저학년은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 돼요. 요 정도만 정리하실 수 있게 해서 포스트잇으로 붙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써볼 수 있게. 요즘에 포스트잇 되게 이쁜 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저희 선생님들한테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지문 분석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게 제가 답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핵심 키워드만 써놓은 거고요. 아이들은 더 많은 것과 더 많은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중요한 제가 아이들이 꼭 짚어내려 갈 것만 포킹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에 있는 여기 하나 정도만이라도 요거만이라도 이렇게 다양한 포스트잇, 이쁜 모양 포스트잇 구입하셔서 아이들이 표시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저는 이런 거 하나씩 애들에게 출력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모르는 아이들 이거 보고 찾으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붙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은 하나 정도, 이거 다 질문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이 상황 과서 하나 정도 쓰고 거기다가 무슨 질문에 답을 했다 원장님이 직접 기록해 주셔도 돼요. 아이들이 힘들면 한쪽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 한글 3단계까지 나왔잖아요. 이 3강으로 유창성 훈련 반과 함께 발음과 함께 문해력 1걸음 첫걸음으로 유창성 훈련 같이 해주셔도 돼요. 맞춤법을 같이 연결해서 아이들이 바빠 한글과 바빠 문해력 첫걸음으로 연결해서 마무리 한글에서 소리내어 읽기 맞춤법. 지금 2학년 애들 1학년 2학기기도 하고요. 이제 7살 애들 마무리 한글 할 때예요. 예비초등 애들. 그래서 예비초등애들 지금 모집하셔서 방학특강반 모집하셔서 마무리 한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한글 시키셔서 아이들에게 내년에 씨앗 맞는 홍보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마무리 한글반 유창성 읽기반 하나, 그 다음에 인물한국사 자, 2단계 치로 지금 학습하신 요거 그대로 가의작고 한국사랑 연결하시면 돼요. 인물 독해와 함께 업적과 사건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역사, 인물 역사 수업이 되고요. 만들기 수업도 함께 들어가 있으니 아이들하고 활동하시기 좋고요. 자, 여기에 저희 이제 문해력 교재와 함께 한자 어휘, 그 다음에 문해력 어휘 100 같이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바스클 베스트 교재 중 하나죠. 그리고 5, 6학년 친구들은 제가 지난 수업에 말씀드렸던 초등 문해력 8호 있죠? 논리적 글쓰기에 제가 아이들이 비판하는 글과 지문을 비판하고 신문을 보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론서로 사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를 하시고 하면서 아이들이 개념과 흑백 논리라든가 그 다음에 비판하는 글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해서 봐야 되는 기준점이 되는 글과 논리적인 글을 보는 기준점이 되는 이론서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배경 지식으로 해서 이론서로 사용하시고 문해력 전문으로 연결하시는 논리적 글쓰기 반으로 이해하기, 논리적 글 이해하기 반으로 특강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번 특강에서 한국사는 외우는 수업이 아니라 한국 인물과 이야기를 읽으면서 중심 내용 찾기와 어휘의 이해, 그 다음에 근거 찾기, 문장 쓰기 훈련하는 문해력 수업으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바로 독해력, 어휘력, 쓰기력, 운필력이죠. 쓰기력, 읽기력. 이 운필력도 있지만 문장을 쓰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쓰기력, 그다음 맞춤법, 그다음에 사회 역사의 배경 지식, 그다음에 자기 생각 표현이라는 이 5개 키워드가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문해력 키워드이기 때문에요. 원장님들이 홍보글 쓰실 때 이 5가지 키워드 제가 지금 나눠드렸던 이 키워드를 글쓰기와
블로그에 글쓰기에 적절하게 특강과 연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다시 한번 연결해드리면 한국사는 암기 수업이 아니고 문해력 훈련 수업으로 강조하시고요. 부모님께 읽기 능력과 표현 능력을 향상시켜드립니다. 라는 자신감 있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지만 방학이 너무 짧아요. 아이들의 기준 지금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3주도 아이들은 솔직히 방학 특강을 유지하시기에는 8회차도 힘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짧게 해서 주 3회 수업이나 이렇게 해서 단기 특강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아이들이 5일 수업으로 해서 오전에 특강 잡으셔서 일주일에 한 권 끝내는 거. 그렇게 해서 단기 특강도 권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휴가도 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저희가 특강을 진행할 수 있는 건 2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특강으로 추천드리는 건 문해력 첫걸음, 문해력 첫걸음 일지 유창성반 아니면 2단계 8호와 7호로 가지고 짧게 문해력 훈련반으로 만드신 후에 나중에 그거를 정규반으로 연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이잡기 한국사라든가 그런 특강 수업들은 제가 볼 때는 겨울에나 아니면 이렇게 학습한 애들을 가지고 인문학습사의 기본 틀을 잡은 아이들을 주말 특강 반으로 연결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조금 체계적으로 방학이 짧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아이들에겐 부담 없게 아이스크림과 같은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힐링이 될 수 있는 특강으로 가볍게 구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요. 이번 방학에 한국사 인물 이야기로 아이의 읽기 힘을 키우는 특강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장님들만에 맞는 특강명을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대상 학년, 내가 대상 학년이 저학년으로 할지 고학년으로 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이들의 조금 포커스와 심도 있는 지문 좋게나 질문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상 학년을 꼭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주 8회 또는 2주의 5회로 선택하셔서 짧은 방학 특강을 진행해 주시길 권하고요. 제가 1차시 시범 수업 아까 해줬던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지문을 먼저 분석해 보시고 이 지문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뽑아야 되고 아이에게 이 질문은 아이에게 꼭 해야겠어. 라는 것들을 좀 포커스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집 안내문,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 할 홍보 멘트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업 후의 결과물, 꼭 아이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주시는 걸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학원을 가면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결과물을 갖고 오는 눈에 보는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이렇게 했어요 라는 뿌듯함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수업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즉시 실행을 할 수 있는 오늘 특강명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 학년과 준비 단원을 통해서 예시 지문 제가 만들어 주신 것처럼 원장님들도 직접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안내문 장속하시고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 문구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아이들에게 인물 이야기를 통한 읽기 힘을 틀어주는 특강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학 특강으로 원장님께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심화 스터디를 원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하고 싶으시거나 조금 더 지문 분석 혼자 하긴 힘들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만약에 그런 거는 지사장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저한테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인원이 어느 정도 모아지시면 제가 짧게 방학 특강 전에 온라인 스터디 같은 것을 진행해 볼 생각은 있으니까요. 그런 게 작은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용이 발생하는 원장님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제가 특강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만약에 어렵거나 특강 진행하시면 막히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